그날 밤 미국의 한 도시는 단 한 번의 전화로 살아났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대개 믿지 않습니다. 국가도 정부도 세계 최고 기업들도 손을 쓸 수 없던 순간에 도시 하나의 운명이 전화 한 통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날 전까지는 이 이야기가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병원 복도, 늘 들리던 기계음, 늘 그렇듯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하던 소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신이 끊겼고 잠시 후 조명이 흔들렸으며 마침내 병원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상황은 너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한 곳이 아니었고 원인은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상부에서 내려온 한 문장. 짧고 이상할 만큼 담담했던 그 지시는 지금도 제 귀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한국과 연결됩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 왜 지금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한 문장이 떨어진 이후부터 병원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무너지는 순간은 소리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아무도 답을 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깨트린 곳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였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이렇게 제보 형식으로 쓰게 될 줄은 솔직히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시에서 응급의료센터의 시스템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데이비드 밀러라고 합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이 제대로 숨쉬게 만드는 모든 장비와 전력, 통신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흔히 뒤에서 버튼만 누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제자리에서 버튼 하나가 잘못 눌리면 누군가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날 밤의 일을 더 이상 제 혼자만의 기억으로 묻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평생 직접 마주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한 이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막 넘긴 시점이었고 응급실은 늘 그렇듯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한 대 들어오고 또 한 대가 빠져나가고 환자 보호자들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버실에서 모니터를 확인하며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도시 전체가 몇 시간 뒤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상 징후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주 모니터 하나가 순간적으로 깜빡였고 저는 그저 전압이 잠깐 흔들렸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었고 대부분은 자동 복구로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몇 분 뒤 다른 모니터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짧고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서버 쪽 문제예요? 응급실 책임 간호사인 에밀리 로슨이 무전기로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아직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메시지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병원 외부 전력망이 순간적으로 끊겼고 비상 발전기가 가동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뉴얼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비상 발전기와 연동된 내부 제어 시스템이 동시에 지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심장 수술 중인데 모니터 반응이 느립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원에서 느리다는 말은 곧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서버실에서 뛰어나와 응급상황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병원 운영 책임자인 마이클 카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늘 냉정하고 숫자로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단순 정전 아니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부 시스템 쪽에서 설명 안 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 전체 조명이 한 단계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병원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이사회, 시정부, 전력 당국까지 동시에 얽힌 긴급 통화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이 상황이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마이클 카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곧 이 병원이, 이 도시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기계에 의존해 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재용,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비상 발전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문제는 전력이 아니라 그 전력을 분배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제어실 화면에 제각각으로 표시됐고 어떤 장비는 정상으로 어떤 장비는 경고 상태로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경력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마이클 카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전기는 살아있는데 병원이 말을 안 들어요.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병원은 살아있었지만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심장은 뛰고 있는데 신경이 끊긴 사람처럼 각 장비들이 제멋대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책임 간호사 에밀리 로슨이 통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수술실 두 곳에서 모니터 신호가 끊겼어요. 백업 장비로 버티고는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이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내부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해킹도 정전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동시에 미세하게 어긋나고 있었고 그 어긋남이 누적되며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병원의 신경망을 하나씩 건드리듯이요. 외부 업체들 연결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 연결 중이야. 마이클 카터가 답했습니다. 전력회사, 통신회사, 의료장비 제조사까지 전부.
잠시 후 통제실 스피커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각 회사의 기술자들은 자기 영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력은 정상, 통신은 부분 지연, 의료 장비는 자체 테스트 통과. 모두가 부분적으로는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 12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병원 전체가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 마이클 카터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병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도시 전체 시스템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통제실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 정부 쪽에서 연결된 화상 화면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리버사이드시 부시장인 사라 콜린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뒤쪽 화면에는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 콜린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교통신호, 통신중개국, 일부 데이터 센터까지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라면 이건 단순 복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지금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기계를 믿고 수술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중단할 것인지. 에밀리 로슨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제발 솔직히 말해줘요. 기계 믿어도 되는 거죠?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자는 숫자로 말해야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숫자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제실 한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 정부 기술 자문이었던 토마스 리였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분별로 막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데요? 사라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토마스 리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미국 내에는 지금 이 상황을 즉각적으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통제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한 나라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예전에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한 사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규모 시스템을 한 번에 묶어 안정시킨 사례. 그 중심에 있었던 기술과 기업. 그때 상부에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짧았고 명확했습니다. 해외 협력 루트 검토 중. 한국 쪽과 연결 가능성 있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상황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시스템과 시스템이 맞부딪히는 지점까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선택이 우리 도시를 살릴 수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요. 한국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가 도착한 뒤 통제실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희망이라고 느꼈고 누군가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으며 또 누군가는 현실성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에밀리 로슨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 질문에는 비아냥도 반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멀리 있는 선택지처럼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수술실에서는 여전히 기계음이 사람의 심장을 대신해 뛰고 있었습니다.
시 정부 쪽 화상 화면에서 사라 콜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봅시다. 해외 협력이라면 절차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려요. 그녀의 말은 행정가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기술 지원 요청이 아니라 생명 구조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술자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벼랑 끝에 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마이클 카터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어디 누구와 연결된다는 겁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 정부 쪽에서 조심스럽게 한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삼성입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지듯 울렸습니다. 통제실 안에 모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자회사요?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토마스 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자회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도시 단위 시스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의료, 전력, 통신을 한 번에 묶어서 본 사례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 하나가 또렷해졌습니다. 몇 년 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발표. 통합 제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했고 발표가 끝난 뒤 질문이 쏟아졌던 장면. 그때 연단 위에 있던 기업 로고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컨퍼런스는 컨퍼런스였고 지금은 도시 전체가 멈춰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결된다고 해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쪽에서 바로 움직여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냉정했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계약도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위험만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시 정부 쪽에서 새로운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워싱턴과 직통으로 이어진 라인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도시 단위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몇 분간의 짧은 논의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식 요청이 아니라 비공식 협력 루트. 정치적 문구도 외교적 수식도 모두 배제된 채 오직 현재 상황만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서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깊은 새벽이었을 그곳에서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용. 저는 그 이름을 직접 들었을 때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인물과 지금 이 통제실의 혼란이 한 선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상 화면이 연결됐을 때 그는 생각보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화려한 장식도 과장된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해 보이는 얼굴과 상황을 듣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뿐이었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상황, 병원의 상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통역을 거쳐 전달되는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그날 밤 제가 느낀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조건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죠.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통제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으며 저는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밤이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의 말이 끝난 뒤 통제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고장 나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직전의 순간처럼요. 필요한 데이터부터 공유해 주세요. 이재용 회장의 다음 말은 짧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국 쪽에서는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직급도 소개하지 않은 채 바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설명을 듣는 단계가 아니라 문제를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서버 로그와 제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부에 이 정도 수준의 내부 데이터를 넘기는 건 보안 규정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규정이 사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걸 제 스스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통역을 통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부분 복구를 반복하면 더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의 안정 구간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 번에 묶는다는 건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카터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가능하겠어? 저는 모니터를 다시 한번 훑어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자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삼성전자의 통합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임시 안정 구조가 설계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을 미루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빠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 시작합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렸습니다. 30초 후 적용. 그 30초 동안 수술실의 의료진들은 환자의 손을 더 꽉 잡았고 에밀리 로스는 입술을 깨문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초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적용. 그 순간 모니터에 표시되던 수십 개의 경고 표시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하던 그래프가 천천히 안정 구간으로 들어왔고 지연되던 신호들이 제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신호 안정됐습니다. 수술 계속합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풀렸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그제야 제 몸이 이 상황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의 시스템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교통신호가 다시 움직였고 통신이 정상화됐으며 병원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뒤 이재용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 말에는 자랑도 강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사람의 태도뿐이었습니다. 연결이 끊긴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카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도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던 것 같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날아온 것은 기계만이 아니었습니다. 결단, 책임,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이 함께 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도시는 다시 평온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의 위기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조용한 밤 뒤편에서 누군가는 아무 조건 없이 전화를 받았고 누군가는 국경을 넘는 책임을 선택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조금 다른 답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 그날 밤 제게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